동아시아 정세가 다시 요동치기 시작했다. 일본의 기시다 총리가 타이완 유사시 집단적 자유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발언을 내놓은 직후 중국은 이례적으로 강도 높은 비난을 쏟아내며 일본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그러나 더 충격적인 장면은 그 다음에 등장했다. 중국 외교부가 그동안 거의 언급하지 않던 독도 문제를 사실상 일본 비판의 근거로 끌어오며 한국에 우회적인 지지를 보내는 모습이었다. 중국은 독도를 직접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일본 이악성 언행을 거론하며 한국 외교부의 항의에 동조하는 듯한 뉘앙스를 드러냈고, 이는 동북아 외교지형의 미묘한 균열을 만들어냈다. 최근 일본 정부는 도쿄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영토주권 전시관의 독도 관련 선정 공간을 확대하며 독도 영유권 주장을 더욱 노골적으로 강화했다. 한국 정부는 즉각 강하게 항의했고, 이 소식은 중국 관영 매체를 통해 중국 외교부에 전달됐다. 이에 대해 마오닝 외교부 대변인은 일본이 주변국의 경계와 불만을 부르는 언행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일본 정부를 사실상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 반응은 매우 드문 장면이었다. 중국은 그동안 센카쿠 열도 문제에서는 직접적으로 일본을 압박해왔지만 독도 문제에서는 한국과 일본 사이의 민감한 사안이라는 이유로 말을 아끼는 태도를 보여왔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침묵을 깬 것이다. 마오닝 대변인의 발언은 단순한 외교적 멘트로 보기 어렵다. 중국은 일본의 군사적 움직임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고, 특히 기시다 총리의 타이완 관련 발언은 중국의 레드라인을 자극했다. 일본이 타이완 문제에 개입할 가능성을 시사한 순간 중국은 강력 반발할 명분을 찾고 있었고, 독도 문제에서 한국 정부의 항의가 제기된 것이 그 명분을 더욱 강화해 주었다. 중국이 일본의 독도 관련 확장 행위를 문제 삼은 것은 일본의 대중국 견제 움직임에 대한 반격 수단이자 일본이 주변국과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는 국제적 이미지를 만들려는 전략적 메시지였다. 이 발언은 한국 입장에서도 흥미로운 지점을 만든다. 중국이 독도 문제에서 노골적으로 한국 편에 서지는 않았지만 일본 주장을 비판하는 방향으로 발언을 조정했다는 점은 한국 외교에 미묘한 파장을 남긴다. 한국은 독도 문제를 국제 분쟁으로 확대시키지 않기 위해 조심스러운 태도를 유지해왔지만 중국이 일본 비판의 명분으로 독도 사안을 활용한 것은 일본의 외교적 입지를 압박하는 데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다. 특히 중국은 일본이 침략 역사를 진지하게 반성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반복하며 독도 문제를 일본의 역사 인식 문제와 연결지으려는 태도를 보였다. 이는 일본으로 하여금 국제사회 앞에서 압박을 더 크게 느끼게 만드는 요소다. 중국과 일본 간의 갈등은 이미 고조된 상태다. 기시다 총리가 타이완 유사시 상황을 존립 위기 사태로 규정한 발언은 중국에게 매우 민감한 신호였다. 이는 일본이 미국과 함께 타이완 문제에 직접 개입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고, 중국은 자국민에게 일본 방문을 자제하라는 지침을 내리는 등 강경한 대응을 이어갔다. 이러한 긴장 속에서 일본이 독도 전시 공간을 확장하자 중국은 이를 일본 외교안보 노선의 공격성 사례로 묶어 비판한 것이다. 이번 상황이 독특한 이유는 한국과 중국 모두 일본의 최근 행보에 불만을 드러냈지만 두 나라가 이를 바라보는 전략적 계산은 크게 다르다는 점이다. 한국은 독도 관련 일본의 행동에 외교적으로 단호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중국은 타이완 문제를 중심으로 일본을 압박하기 위해 다양한 외교적 소재를 동원하고 있다. 중국은 독도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한국과 일본 사이에 깊게 자리 잡은 민감한 감정을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일본의 행동이 주변국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는 국제적 메시지를 강화하고자 한다. 결국 이 모든 상황의 중심에는 일본의 전략 변화가 있다. 일본은 지난 몇 년간 방위력을 대폭 강화하고 있으며 미국과의 안보 공조를 전례 없이 강화하는 중이다. 기시다 내각은 중국을 가장 중요한 도전 세력으로 규정하며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고, 타이완 문제는 그 대응의 핵심 변수로 자리 잡았다. 일본의 이런 변화는 중국의 위기감을 자극했고, 그 결과 중국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일본을 압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번 사안은 단순히 발언 하나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동북아 정세는 작은 단어 하나, 작은 외교적 표현 하나에 따라 크게 흔들릴 수 있다. 중국이 독도 문제를 우회적으로 끌어왔다는 사실은 향후 일본을 견제하는 수단으로 이 사안을 재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일본은 주변국과의 관계에서 고립될 위험을 피하기 위해 신중한 움직임을 보일 필요가 있지만 최근 행보는 오히려 갈등을 키우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한국은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일본과 중국 사이에서 정교한 외교 전략을 유지해야 하는 복잡한 상황에 놓여 있다. 중국 외교부의 발언은 단순한 논평이 아니었다. 마오닝 대변인이 공식 브리핑에서 일본의 악성 언행을 지적한 순간 이는 국제사회에 매우 분명한 메시지를 던졌다. 중국은 지금 일본을 전략적 경쟁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일본의 모든 외교적 확장 행위를
지역 불안정 요소로 묶어 압박하는 프레임을 구축하고 있다. 특히 타이완 문제를 건드린 일본의 최근 발언은 중국에게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선 넘기로 인식되었고, 중국은 이 틈을 타 일본의 외교적 명분을 흔들기 위해 주변국과 연계되는 모든 이슈를 끌어들이고 있다. 독도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항의가 그 시점에 등장했다는 사실은 중국에게 절호의 기회였다. 중국의 전략은 매우 교묘하다. 독도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한국과 일본 양측의 민감한 감정선을 피하면서도 일본의 독도 선전 공간 확대를 주변국을 자극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이 방식은 중국식 외교 기술의 전형이다. 직접 한쪽의 편을 드는 듯 보이지 않으면서도 일본을 비판하는 흐름을 자연스럽게 만들어 국제적 여론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끌어가는 것이다. 중국은 일본이 과거사 문제를 제대로 반성하지 않았다는 메시지를 반복하며 일본의 독도 행보를 역사 인식 부족이라는 구조 속에 넣어버렸다. 이렇게 되면 독도 문제는 단순한 영토 분쟁이 아니라 일본의 역사 왜곡, 군사적 팽창, 지역 불안정성이라는 대형 프레임 속에 자리 잡게 된다. 이런 접근 방식은 한국에게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한국 정부는 독도 문제를 국제 분쟁화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외교 기조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중국이 일본을 압박하기 위한 전략 속에서 독도 이슈를 활용하기 시작하면 한국은 원치 않는 방향으로 이 사안이 확대되는 상황을 마주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의 발언은 단순히 한국의 우호적이라는 느낌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중국의 대일 압박 전략이라는 더 큰 그림 속에서 기능하고 있다. 한국 입장에서는 중국의 발언이 일본을 향한 압박이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독도 문제가 중국의 외교 전략 도구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중국은 이미 일본과의 갈등에서 다양한 사안을 전략적으로 활용해왔다. 센카쿠 열도 문제는 중국과 일본 간의 대표적인 갈등 지점이지만 중국은 그 외에도 역사 교과서 문제,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 군사비 확대 문제를 활용해 일본의 국제적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흔들어왔다. 여기에 일본의 최근 타이완 관련 언급은 중국에게 정면 대응의 명분을 더해준 셈이었다. 중국은 일본이 타이완 문제에 개입할 가능성을 보이는 순간 일본의 모든 외교적 행위에 대해 고강도 비판을 펼칠 수 있는 정당성을 확보했다. 마오닝 대변인의 이번 발언은 이런 정당화 흐름의 연장이다. 일본이 주변국과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던짐으로써 중국은 일본을 지역 불안정의 원인처럼 보이게 만들고 있다. 국제사회가 동북아 정세를 바라볼 때 일본의 행보가 불필요한 불안을 만들어낸다는 인식을 갖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이는 중국이 타이완 문제에서 일본을 고립시키려는 의도와도 맞닿아 있다. 일본이 미국과의 군사협력을 강화하며 중국의 전략적 공간을 좁히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은 일본의 명분을 무너뜨리는 데 집중하고 있다. 또한 중국이 독도 문제를 비판 근거로 선택한 시점이 매우 전략적이었다는 점도 중요하다. 독도는 한국 정부가 단호한 태도를 견지하는 대표적인 영토 이슈이며 일본의 일방적인 전시는 한국뿐 아니라 국제사회에도 논란을 일으키는 사안이다. 중국은 이 민감한 이슈를 일본의 문제적 행동으로 프레임화함으로써 일본을 향한 국제적 비난의 흐름을 키웠다. 이는 일본 입장에서도 부담이 되는 상황이다. 독도를 둘러싼 논란이 역사 문제와 결합되면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방어하기 더욱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결국 중국 외교부의 이번 발언은 일본을 단순히 비난하는 수준을 넘어 일본의 전략적 기반을 흔들려는 계산된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일본은 타이완 유사시 개입 가능성을 언급하며 지역 안보 구조를 변화시키려 하고 있지만 중국은 이러한 일본의 움직임에 정치적, 외교적, 심리적 압박을 모두 동원해 맞서려 하고 있다. 독도 문제는 그중 하나의 도구일 뿐이지만 중국은 이를 매우 치밀하게 활용해 일본을 압박할 명분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동북아 정세가 앞으로 더욱 복잡해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중국과 일본 간 갈등이 고조되면 한국은 외교적 선택지가 복잡해지고 한국의 독도 이슈 역시 원치 않는 외부 요인에 의해 흔들릴 수 있다. 지금 중국이 던진 메시지는 단순한 외교부 브리핑 이상의 무게를 지니며 앞으로의 지역 안보 구도에 또 하나의 불안정 변수를 추가하고 있다. 한국은 일본과 중국의 전략적 충돌 사이에서 독도 문제가 어떤 방식으로 활용될 것인지 예의주시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중국이 이번 사안에서 보여준 태도는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니라 매우 계산된 전략적 행보다. 특히 독도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항의를 언급하면서 일본의 악성 언행을 지적한 것은 중국이 한국과 일본 사이의 민감한 균열을 의도적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중국은 일본과의 직접적 갈등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주변국 간의 상호 갈등 지점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엮어내는 외교수를 오래전부터 사용해왔다. 이번 발언 또한 그러한 중국식 전략의 연장선이다. 이번에는 독도가 그 도구가 된 것이다. 중국이 독도 문제에서
갑자기 한국에 우호적인 자세를 취한 듯한 인상을 준 이유는 바로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 중국은 한국이 독도를 둘러싼 일본의 주장에 단호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고, 일본이 독도 전시관 확대 같은 행동을 이어가면 한국의 반발이 강해질 것을 충분히 계산하고 있다. 중국이 일본의 행보를 비판하면서 한국의 항의를 정당한 주변국의 불만처럼 묘사한 것은 일본을 더욱 고립시키기 위한 전략적 연출이다. 한국 입장에서 보면 중국의 발언이 자신들에게 호의적인 듯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일본을 외교적으로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 것이다. 이러한 접근은 중국이 일본을 국제적으로 비판할 명분을 넓히는데 매우 효과적이다. 일본이 독도 문제에서 주변국을 자극하고 있다는 프레임은 단순한 영토 문제를 넘어서 일본의 평화 헌법 수정 의도나 군사적 팽창주의를 부각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일본이 타이완 문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는 기시다 총리의 발언은 중국에게 큰 위협이었고, 중국은 이를 계기로 일본의 외교적 행동 하나하나를 문제 삼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었다. 독도 이슈는 일본을 압박하기에 매우 적절한 소재였다. 중국이 독도 문제를 직접 거론하지 않고 일본 비판에 활용한 이유도 한국과의 관계를 불필요하게 자극하지 않기 위한 계산에서 비롯된 것이다. 한국 내부에서는 중국의 이번 발언을 두고 다양한 시각이 존재한다. 일부는 중국이 일본의 부당한 영유권 주장에 맞서 한국의 입장을 간접적으로나마 지지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나 또 다른 시각에서는 중국의 전략적 의도를 경계해야 한다고 본다. 왜냐하면 중국은 한국의 국익이나 독도 주권을 보호하기 위해 발언한 것이 아니라 일본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독도 문제를 이용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국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독도 문제가 중국과 일본 간의 전략적 공방 속에서 원치 않는 방식으로 국제 무대로 끌려나가는 상황을 피하는 것이다. 중국이 독도 문제를 활용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은 앞으로 이 사안이 동북아 외교 구도에서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특히 중국이 타이완 문제를 둘러싼 일본의 역할을 민감하게 보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의 모든 행동은 중국의 외교 전략 속에서 세밀하게 해석된다. 일본이 타이완 유사시 개입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중국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영역을 건드린 것이기 때문에 중국은 일본을 비판하기 위한 모든 소재를 동원할 동기를 가지게 된다. 독도 문제는 역사 문제, 영토 문제, 외교 전략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중국이 일본의 약점을 건드리기에 적합한 소재였다. 결국 중국의 이번 움직임은 한국과 일본 사이의 갈등 지점을 활용해 일본을 국제적으로 압박하려는 전략적 메시지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은 독도 관련 일본의 행동에 단호하게 대응해야 하지만 동시에 중국이 이 문제를 자국의 외교도구로 사용하는 상황에서 신중한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 독도 문제는 한국에게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국가적 사안이지만 주변 강대국이 이를 전략적으로 끌어들이기 시작하면 사안이 불필요하게 확대될 위험이 존재한다. 한국 외교는 일본과의 단호한 대처와 중국의 의도 파악, 그리고 국제사회에서의 주권 주장이라는 세 가지 축을 균형 있게 유지해야 한다. 중국의 발언은 한국에게 잠시 우호적으로 보일 수 있으나 그 근저에는 일본 견제라는 명확한 목표가 자리하고 있다. 이 사실은 향후 한국이 독도 문제를 다룰 때 단순히 일본과의 대립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중국과 일본 간의 패권 경쟁 속에서 독도가 어떤 방식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지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동북아의 외교 환경은 이미 충분히 복잡하며 중국과 일본의 전략적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는 작은 외교적 표현 하나가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 한국은 독도 문제를 둘러싼 외부 변수의 증가에 대비하며 국익을 최우선으로 한 정교한 외교적 판단을 이어가야 한다. 일본은 중국 외교부의 이례적인 발언에 즉각적인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지만 내부적으로는 상당한 불편함과 긴장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명확하다. 중국이 독도 문제를 직접 언급하지 않았음에도 일본의 독도 전시관 확대를 주변국을 자극하는 악성 언행으로 규정한 순간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방어하기 어려운 위치에 놓이게 되었기 때문이다. 독도 문제는 일본이 스스로 국제 무대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주장하기 어려운 사안이며 주변국의 환영을 받을 수 있는 이슈도 아니다. 그런데 중국이 이를 일본 비판의 근거로 사용하면서 일본의 외교적 부담은 더욱 커졌다. 일본 내부 여론도 복잡하게 움직이고 있다. 일부 보수층은 중국의 발언을 내정 간섭 또는 반일 프레임의 연장으로 인식하며 강경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일본 외교당국은 중국과의 갈등이 이미 타이완 문제로 고조된 상황에서 독도 이슈까지 충돌 지점으로 확대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방위력 강화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 중국의 군사적 팽창을 부각시키고 있지만 중국이 독도 문제를 활용해 일본이 주변국을 자극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던지기 시작하면
일본의 명분이 흔들릴 위험이 생긴다. 일본은 지금 자신이 쌓으려는 국제적 지지 기반에 균열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스러운 태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기시다 총리의 타이완 발언이 중국을 자극한 직후라는 점도 일본에게는 부담이다. 일본은 미국과의 안보 협력 강화를 통해 타이완 유사시 대응 범위를 확대하려 하고 있지만 이는 중국의 가장 민감한 영역을 건드리는 행위다. 중국이 독도 이슈까지 끌어들이며 일본의 외교적 행동을 불안정 요소로 규정하는 흐름이 만들어지면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타이완 문제 대응을 정당화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일본이 국제 여론을 의식해 공식 반응을 자제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섣불리 대응하면 중국이 더 강한 메시지를 던지는 빌미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또한 일본은 한국과의 관계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몇 년 동안 한일 관계는 변화의 흐름 속에 놓여 있으며 양국 정부는 경제, 안보 협력 등에서 일정 수준의 조정을 시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의 독도 전시관 확대는 한국과의 관계를 다시 경색시키는 행동이었다. 그런데 중국까지 일본을 비판하는 흐름에 가세하면 일본은 주변국 모두를 자극하고 있는 국가라는 이미지를 피하기 어렵다. 일본이 독도 문제를 국제적으로 다루고 싶어 하지 않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국제사회에서 논쟁이 확산되면 일본의 논리적 기반은 더욱 약해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부담은 일본의 외교적 선택지를 크게 제한한다. 일본은 중국의 발언에 정면 대응하면 갈등이 억제 불가능한 수준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고, 그렇다고 침묵을 유지하면 중국의 프레임을 인정하는 듯한 인상을 남길 위험도 존재한다. 일본은 지금 매우 미묘한 균형점을 찾으려 애쓰고 있다. 중국의 발언을 무시하면서도 독도 문제에서 한국의 항의가 국제적으로 주목받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는 복잡한 입장이다. 중국의 개입은 일본을 향한 외교적 압박을 강화했을 뿐 아니라 일본 정부 내부에서도 전략 재정립 필요성을 느끼게 만들고 있다. 일본은 중국과의 갈등을 피할 수 없는 구조 속에 있지만 갈등의 폭이 너무 넓어지면 미국과의 공조를 중심으로 구축하려는 지역안보 전략이 흔들릴 수 있다. 일본은 타이완 문제를 중심으로 대중견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중국이 독도 문제까지 엮어 외교전을 펼쳐오면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점점 더 어려운 싸움을 하게 된다. 결국 일본은 이번 사안에서 명확한 한계를 드러냈다. 독도 문제는 일본이 한국을 상대로 강경 주장을 펼치고 싶어도 국제 여론상 적극적으로 밀어붙이기 어려운 영역이다. 중국이 이 문제를 일본 비판의 근거로 삼은 순간 일본은 자신이 만든 갈등 구조가 다른 국가의 전략적 도구가 되는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다. 일본은 중국의 발언을 공식적으로 반박하기 어렵고 한국의 항의를 무시할 수도 없는 복잡한 외교적 딜레마에 빠져 있다. 이러한 상황은 일본이 앞으로 독도 문제를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중요한 신호가 된다. 일본의 과도한 영유권 주장은 주변국의 긴장을 높인다는 국제적 인식이 강화될수록 일본의 외교적 입지는 더욱 좁아질 것이다. 중국이 이번에 보여준 움직임은 일본에게 분명한 경고였다. 독도 문제는 단순히 한국과 일본의 갈등이 아니라 동북아의 힘의 균형 속에서 또 다른 외교적 무기가 될 수 있다는 현실을 일본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게 되었다. 동북아 정세는 지금 새로운 국면을 향해 움직이고 있다. 중국과 일본의 갈등이 타이완을 중심으로 고조되는 가운데 독도 문제까지 그 외교적 충돌의 지형 속으로 끌려 들어가면서 한국 역시 복잡한 외교적 계산을 요구받는 상황에 놓였다. 특히 중국이 일본 비판의 근거로 독도 문제를 활용하기 시작한 것은 향후 지역 외교 구조에 장기적 파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이 변화는 한국의 외교 전략, 일본의 대외 정책, 중국의 지역 구상 등이 서로 맞물리며 새로운 균열선을 형성하고 있다. 먼저 한국은 중국과 일본 양측의 전략적 움직임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 중국이 이번 사안에서 한국의 부분적으로 우호적인 모습을 보인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는 한국의 국익을 위한 행동이 아니라 일본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다. 중국은 주변국 간 갈등 지점을 활용해 상대를 압박하는 외교 방식을 자주 사용해왔으며 이번 독도 관련 발언도 그러한 패턴의 반복이다. 한국은 독도 문제를 외부 세력의 전략적 도구로 활용당하는 상황을 경계해야 하며 독도의 주권적 지위가 어떤 외교적 흥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철저한 대응 전략을 유지해야 한다. 한국에게 중요한 것은 감정적 대응이나 일시적 외교 효과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독도 주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다. 중국이 독도 문제를 일본 비판의 근거로 사용할수록 일본은 독도 관련 주장을 국제사회에서 적극적으로 방어하려 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 과정에서 일본은 자신들의 논리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수 있고 일부 국제 세력들은 독도 문제를 정치적 이해관계 속에서 다르게 해석하려 할 위험도 있다. 한국은 이러한 흐름을 차단하기 위해 독도 문제를 단순한 영토 논쟁이 아닌 역사적 법적 주권적 사실로 명확히 규정하는 고도화된 외교 전략이 필요하다.
한편 일본 역시 이번 사안으로 인해 복잡한 외교적 딜레마에 빠졌다. 일본은 타이완 문제를 통해 중국을 견제하려 하지만 중국은 일본의 모든 외교적 움직임에 반격할 명분을 찾고 있다. 일본이 독도 전시관을 확장한 행동이 중국의 전략적 비판 대상으로 포함되면서 일본은 자신도 모르게 중국의 외교 도구가 되는 상황을 맞게 된 셈이다. 일본이 앞으로 독도 문제를 더 신중하게 다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주변국 모두가 독도 관련 일본의 행동을 비판하는 흐름이 강화되면 일본의 공격적 외교 전략은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려운 구조에 들어서게 될 것이다. 중국의 관점에서는 이번 사안이 일본을 압박하는데 효과적인 카드가 될 수 있다. 중국은 일본이 타이완 문제에 개입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다양한 외교적 수단을 동원하고 있으며 독도 문제는 일본의 도덕적 주장을 약화시키는 데 유용한 소재다. 중국은 독도 문제를 직접 거론하지 않으면서도 일본의 행동을 국제사회의 문제적 사례로 인식시키고 일본의 외교적 기반을 흔드는 간접 압박 전략을 실행하고 있다. 앞으로도 중국은 독도 역사 군사 확대 등의 이슈를 엮어 일본을 압박하는 복합 외교전을 펼칠 가능성이 크다. 지역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번 사안은 동북아 외교가 얼마나 상호 연동되어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한국의 독도 이슈, 일본의 타이완 발언, 중국의 대일 압박 전략이 서로 맞물리며 단일 이슈가 아닌 복합 구조로 확대되는 모습이다. 이처럼 한 국가의 발언 하나가 주변국의 전략적 계산을 바꾸고 또 다른 외교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 동북아 정세의 현실이다. 작은 발언이 큰 파장을 만들고 하나의 행동이 세 나라의 외교 노선을 동시에 흔들 수 있는 것이다. 한국은 이러한 흐름 속에서 독도 문제를 단순히 영토 문제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 독도는 한국의 주권을 상징하는 핵심 요소일 뿐 아니라 동북아 외교 전략의 상징적 지점이기도 하다. 일본의 행동, 중국의 전략, 미국의 입장 변화 등은 모두 독도 문제와 연결될 수 있으며 한국은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고도화된 외교 전략을 구축해야 한다. 독도는 결코 외교적 거래의 대상이 아니며 한국이 주도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국가적 자산이다. 이번 사안은 앞으로 동북아 외교가 얼마나 더 복잡해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신호탄이다. 중국과 일본의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한국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전략을 유지해야 하며 동시에 독도 문제에서 흔들림 없는 주권 수호 의지를 국제사회에 명확히 보여야 한다. 중국의 발언은 일시적으로 일본을 압박하는 효과를 만들었지만 장기적으로는 독도 문제가 더 많은 외교적 변수 속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 결국 한국이 취해야 할 방향은 명확하다. 독도는 역사적, 법적, 실효적 지배의 모든 측면에서 한국의 영토이며 그 지위를 흔들려는 어떤 시도에도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 동시에 주변 강대국이 독도 문제를 자신들의 전략적 도구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있을 때 이를 즉시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는 정교한 외교력이 요구된다. 동북아 정세가 요동치는 지금 독도는 단순한 영토를 넘어 한국의 외교적 중심축이자 국가 전략의 핵심으로 자리하고 있다. 한국은 이 중심을 지키기 위해 더 명확하고 강력한 전략을 이어가야 한다.